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셨네, 그죠? 네, 아침 일찍 김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포에서 여기 오면 2시간, 차 막히면 뭐 3시간도 걸리고. 맞아요. 한 2시간 정도. 네, 이게 뭐 대전 가는 거리니까 멀리서 온 거 맞아, 그죠? 네. 일단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미용을 가장 쉽게 알려드리는 아는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유튜브도 하시죠? 네, 여기 교수님께서 음. 유튜브 한번 해봐라고 예전에 말씀해주신 이후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그래도 미용인들을 위해서 좀 쉬운 미용, 정말 실전 살롱 워크 미용을 계속 이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고 현재는 한 13,000명 정도 네,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채널명이 뭐예요? 아는 원장의 아는 원장. 아는 원장의 쉬운 미용입니다. 아는 원장의 쉬운 미용.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준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한참 만에 뵀어요, 그죠? 네, 맞아요. 코로나는 어떻게 처음 이기셨어요? 뭐 말씀해주신 대로 열심히 유튜브도 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뭐 위기가 기회라는 말 있잖아요. 예, 더 기회 삼으려고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점점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이 좀 어려웠나요? 어땠나요, 보통 미용인들이? 저희 살롱으로 예를 들면은 오히려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렵긴 했는데 예. 초반에는 진짜 어려웠고요. 초반에는. 네, 초반에는 진짜 어려웠고 그 이후로는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좀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좀 잘 대처해가지고 위기를 좀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게 있어도 그 상황이 누구한테는 디딤돌이 되고 누구한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라는 그 얘기인데 어떤 면에서는. 네. 그럼 최근에는 이제 그 유튜브도 하고 하면서 매장은 어때요? 코로나 이후의 성장은? 지금도 계속 성장 중입니다. 성장 중이고 성장하려는 일단 마음을 먹었고요. 네, 식구들이랑 같이 그냥 결심을 했는데요. 좀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을 만들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뭔가 다른 데랑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희 스스로 좀 계속 이렇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했다. 저는 이래서 도움 받았는데 여러분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그걸 이야기해서 김포라는 부분의 상권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요. 일단 상권이 어땠나요? 거기는 어떤가요? 상권은 뭐 일단 주거 상권이고요. 주택가, 아파트죠, 그죠? 주택가고 신도시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포가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어린 도시거든요. 신혼들이 많이 가서. 네, 그래서 정말 애기들도 정말 많고 일단 초등학교 뭐 이런 게 뭐 반이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폐교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여기는 과밀 지역으로 막 14반까지 있고 정말 애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엄청 많고 이제 주 소비자층이 이제 30대 후반 좀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역동성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신혼들이 약간 거주비가 좀 저렴한 데로 옮겼는데 최근엔 또 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지하철 뚫리고 하면서. 근데 교통이 불편한 거는 좀 있어요. 하기야 뭐 여기 그런 건 있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고객층 상권에서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고객이 파악이 됐잖아요. 네. 그때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성장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궁금해요. 어떤 살롱이나 매출이 가장 큰 고민이고 매출을 어떻게 올릴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원장님들이나 많은 디자이너들이 힘들어 할 건데 제가 예전에 그 교수님한테 상담력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 그게 한 4, 5년 됐나요? 그쵸, 한참 됐어요. 거기 아마 그때 처음 상담력 교육 초창기였어요. 할 때 근데 그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좀 와닿았던 부분을 좀 살롱에 적용을 시켰더니 이제 많은 고객님들이 엄청 사랑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신규 고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재방률이 이루어질 정도로 재방률을 굉장히 비약적으로 높였었거든요. 이제 그 방식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했던 제 경험담을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그런 이렇게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을 예. 일단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그 이제 상호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그거를 일단 저희 식구들한테 먼저 주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그 뒤로도 공부를 좀 했을 때 예를 들어 그런 걸 봤거든요. 맥도날드에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예. 애기들한테 풍선을 줬을 때랑 나가는 사람들한테 풍선을 줬을 때 그 두 사람들 두 직군에 대해서 맥도날드에서 소비했던 그 비용을 봤더니 그 먼저 들어올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올 때 풍선을 줬던 그 직군이 나갈 때 풍선을 줬던 직군에 비해서 20% 이상 더 소비를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후에 계속 맥도날드 와서 이제 소비 성향이 늘어났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냥 들어왔을 때 풍선을 줬을 뿐인데, 그러니까 먼저 준 거죠. 근데 우리가 나갈 때도 기분 좋게 뭔가, 근데 보통 우리 살롱에서는 예를 들어 고객님들 나가실 때 오늘 너무 즐거웠다, 뭐 좋았다 하면서 뭐 샘플 같은 거 챙겨주고, 그렇죠. 선물도 주고 쿠폰도 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주는 마음이란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고객이 이렇게 그걸 살롱에서 적용을 했을 때 고객이 나갈 때 주는 게 아니라 고객이 나갈 때 뭐 샘플도 챙겨주고 샴푸도 챙겨주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직후에 고객이 들어오는 직후에 상담도 이루어지기 전에 그냥 살롱에 왔을 뿐인데 그 고객님에 맞는 모발에 맞는 뭐 샴푸 샘플이라든지 그날 드실 만한 간식거리라든지를 인사와 동시에 먼저 주는 마음인 거죠. 고객님 오늘 우리 살롱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거 지금 고객님 보시면 고객님 모발에 맞는 샴푸 샘플이라든지 뭐 오늘 드실 간식거리 제가 그 고객님 머리 보고 미리 준비했고 이거 고객님 기다리면서 생각하면서 제가 직접 만든 거라고 그래서 그런 예쁜 가방에다가 들어온 것 동시에 먼저 주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을 한 거죠. 그 실천을. 네. 근데 이게 사실 그동안은 뭐 이게 미용 80년 역사에 습관이 있어서 갈 때 주고 하는 거지 미리 주는 경우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걸 매장에 적용했을 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그 자체가 아주 작은 거지만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네요. 그렇죠. 일단 그러면서 먼저 주고 그럼 사람이 상호성이 있으니까 고객은 시작도 안 했고 내가 여기서 소비를 결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불구하고 뭔가 받으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예. 이거 뭐예요? 너무 예쁜데요? 너무 감사한데요?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스타일 상담이라든지 가격 상담에서 벌써 고객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선생님들이 상담하기도 편해지고 이제 뭐 벌써 신뢰가 좀 생겼고 그다음에 어찌됐건 사람은 상호성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고객은 받았으니까 뭔가 또 다시 줘야 될 것 같다라는 빚진 기분을 사람은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방률로 이어지고 저희는 또 쉽게 소개 고객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고객님 너무 감사하면 이제 뭐 지인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분들 소개 부탁드린다고 쉽게 캐주얼하게 얘기 꺼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먼저 주는 마음. 근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 뭐 A라는 걸 만들어 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계속 똑같은 걸 줄 수 없잖아요. 네. 뭐 새로운 변화 줘야 되잖아요.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뭐가 있나요? 일단 이거 줬다 뭐 변화를 줘야 되니까. 일단은 신규 고객에 한해서 일단 저희는 웰컴 기프트라는 이름 자체를 웰컴 환영한다. 네, 웰컴 기프트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었는 거고요. 왜냐면 일단 웰컴 기프트는 한 번인 거죠. 사실. 그렇지. 처음 왔던 신규. 방문. 그리고 신규 고객을 어떻게 다시 재방하고 그 고객이 다시 다른 분을 소개하게끔 하느냐가 살롱의 성패를 전 좌우짓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웰컴 기프트라는 걸 만들었고 다른 방식으로 고객한테 또 선물을 주고 감사의 표현을 한 건 요즘 누구나 그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가실 때 고객님한테 이제 선물을 주는 작은 선물은 그때는 이제 리뷰로 이어질 수 있게 그냥 선물을 주고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 그때 역시도 고객님께 이렇게 좋은 뭐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대신 꼭 리뷰 부탁드린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게 약간 웰컴 기프트와 이제 마무리 기프트 이렇게 두 가지로 재방률과 리뷰를
올리는 전략을 많이 사용했던 것 이제 같아요. 네이버 플레이스토어 같은 경우 지금 리뷰가 상당히 리뷰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리뷰가 상당히 늘었나요? 네이버에서는 이제 동 지역에서는 항상 이제 1등을 플레이스에서는 하는 편이고 뭐 리뷰 수보다는 사실 지금은 또 리뷰의 질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고객님한테 좀 웬만하면 포토 리뷰를 부탁하는 편이고요. 당연히 리뷰의 수는 디자이너가 많은 매장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뭐 디자이너가 10명 있는 매장, 뭐 15명 있는 매장이 무조건 1등을 독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완전 초대형 살롱은 아니다 보니 좀 고객님한테 뭐 포토 리뷰를 많이 부탁. 고객님 자기 사진 찍어서 마음에 드는 거. 그렇죠. 근데 대신에 저희가 먼저 고객님한테 시술이 끝난 다음 마지막에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신다고 제가 뒷모습 찍어드려도 괜찮을까요? 하고 고객님 핸드폰으로 먼저 뒷모습을 찍어드리고 고객님 핸드폰으로. 네, 찍어드리고 너무 예쁘지 않냐고. 그러고 나가실 때 고객님 아까 제가 그 사진 찍어드렸던 거 그거 한 번만 올려달라고 했을 때 고객님 일단 뒷모습이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쁘다고 또 얘기 들었고 하니까 네. 요즘 뭐 이제 뒷모습은 뭐 거의 문제가 없을 거고 요즘은 뭐 이게 워낙 SNS 시대다 보니까 자기 사진도 조금만 어필하면 그쵸. 무리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근데 플레이스토어가 지금 1등이잖아요 그 지역에서요. 이제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하는데 한 달에 신규 고객이 네. 얼마 정도 와요? 몇 명 정도? 이게 선생님별로 편차가 있는데 특히나 리뷰를 잘 쌓고 그 다음에 좀 인기 스타일이라고 하죠. 관리를 잘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월 기준 그 개인 선생님 기준 60명 정도? 한 사람이? 예. 엄청난데. 그럼 네, 매장 월에. 전체를 보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얼마만큼 또 그 스타일을 잘 쌓고 또 고객한테 많은 리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갭 차이가 좀 있더라고. 맞아요. 예. 이거는 선생님 그냥 매장으로 보기보다는 요새는 한 명 한 명 개인으로 봐야 되는 게 또 맞아요. 예. 그렇긴 한데 네. 근데 이게 매장이 아니고 개인 디자이너가 뭐 60명, 네. 50명, 60명 온다고 하면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하면 이게 성장할 수 있고 이제 또 거기서 만족시키고 재방하는 것만 연결한다라고 보면 아, 그 이제 뭐 우리가 처음 얘기했는데 이제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걸 마케팅에 적용했다. 이제 제가 기억할 때 하지만 이거는 설득의 요소기도 하지만 마케팅의 절대적인 요소거든요. 가장 강력한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도. 또 그 다음에 또 얘기를 또 풀어주신다면? 저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러 가지 설득 방법이라든지 그런 카운셀링이나 상담 방법 중에 또 하나 굉장히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직감이 주는 힘이라고. 직감? 아, 직감. 직감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보통 미용실에서는 예를 들어 뭐 실장, 뭐 수석 실장, 뭐 부원장 이런 직감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약간 퍼스널 브랜딩이 좀 많이 이렇게 그렇죠. 보편화가 된 그렇죠.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진짜 직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살롱에 작년에 올 1월에 선생님 한 분이 디자이너로 데뷔를 했는데 소연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소연 선생님이 소연 선생님이었을 때 가지고 있었을 때의 네이버 신규 그런 네이버 플레이스 예약률과 소연 선생님이 특별히 잘하는 그런 파트 부분을 좀 직감으로 예를 만들었을 때 들면? 소연 선생님은 평생 단발머리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자기 스타일로.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단발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단발에 대한 좀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 스타일링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그런 단발에 특화된 성함으로 직함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고 어떻게 바꿨어요? 저희 소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단발좌 소연쌤 단발좌? 실장 부원장이 아니라 단발좌 소연쌤으로 직함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제 지역 내에서 단발을 희망을 하는 그런 특별한 핀셋 타겟층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타겟층의 압도적인 예약률이 올라가면서 네이버 플레이스 예약률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전체적인 매출이랑 신규 뭐 이런 그런 숫자들이 비약적으로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일부 이제 하고 있는데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뭐 쇼츠 왕 누구 선생님 누구 팀장님 아니면 컬러의 마법 이렇게 하면서 컬러 전문인 어필하는 거죠. 하면서 컬러의 마법 뭐 여진 선생님 이렇게 여진 팀장님 이렇게 해서 그 이 상호의 어떤 그 자기 퍼스널 브랜딩이 되는 거잖아요. 뭐 곰탕집 하면 곰탕이라 이름 자체가 어필이 되도록 특히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필이 되는데 이제 뭐 우리가 보통 하지만 뭐든지 다 잘해라는 건 못하는 거고 똑같잖아요. 마케팅이라는 건 핀셋 잡으면 확대가 되는데 와 그것도 아주 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감을 잡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진짜 확실하게 직감이 주는 힘이 엄청나요. 예, 실험에서도 나왔는데 학생과 교수님일 때 일반적인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차에서 키 차이가 6cm나 난다고 하더라고요. 학생일 때는 뭐 요 정도였으면 교수님이라고 하는 사이에 같은 사람인데 6cm나 차이 난다고 했을 때 우리 디자이너 데뷔 1년 차인 소연쌤이 그냥 소연 선생님이었을 때랑 단발 좌 소연쌤이었을 때랑 고객들이 바라보는 그런 권위적인 그런 직함이 주는 힘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아이러니한 게 예를 들면 소형차 타는 사람하고 대형차 타는 사람하고 인생이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평등하다라고 강조하는데 막상 본인은 실제 그런 상황이 오면 존차 탄 사람을 선호한대요. 아이 그 똑같죠 뭐 누가 뭐 달라요 인생이 평등하지 하는데 실제 자기가 어떤 상황이 오면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신뢰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병원 가면 예전에는 뭐 원장, 과장, 뭐 부장 이렇게 있다면 지금은 다 원장이잖아요. 그렇죠, 다 원장이죠. 그러니까 미용이 이제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서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기존 전통적인 브랜드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 이거 타파 못해요. 직급이라는 그래서 어떤 지금 우리 대표님처럼 이 단위 매장들에서는 과감히 이렇게 깨치는 부분이 정말 힘이 있어요. 또 얘기 재밌어요. 네. 좀 깊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거는 정말 얘기 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많은데 더 많은 거 교수님의 강의를 직접 들어야 되지 않을까. 키움센터로 오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 지금 이제 그 상담적인 애들 교육은 이제 오늘도 저녁이겠지만 꾸준히 듣고 있는데 저것 한 번은 꼭 들으라고는 하거든요. 정말 너무 좋은 교육 것 같아요. 적용해서 그럼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좀 전환해서 좀 이제 강의를 그래도 그 나름대로 쉽게 하는 그런 강의들 섭외도 많이 오고 또 강의도 또 하시잖아요, 그죠? 네. 강의를 해보면 또 어떤 게 있어요? 와 이게 정말 차라리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뭔가 사람과의 그런 대화나 그런 소통이 되면서 되는데 요즘 또 교육은 온라인 교육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렇게 영상을 앞에서 찍고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뭐 많은 에피소드도 있었고 한데 강의는 만약에 미용을 하거나 성장을 꿈꾸는 사람이면은 반드시 저는 도전을 해봐야 될 그런 평생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전문 강의만 하는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미용에서 성공하려면 강의라는 걸 해봐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근데 해보시니까 어떤 걸 느끼게 되던가요? 일단 강의를 하기 위해서라는 건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라는 걸 그렇죠. 하잖아요. 엄청나게 준비하죠.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좀 괴롭지만 힘들지만 그게 끝난 시점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성장이란 걸 스스로가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많은 책도 보게 되고 많은 연구 자료나 아니면은 그런 검색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내가 직접 다른 교육도 들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저는 최근에도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 엄청난 성장을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과정이 내 거가 되죠. 네. 그러니까 TV를 정말 많은 그 정보를 TV에 주잖아요. 네. 근데 누구 말 때라 소화해서 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남는 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아는 걸 남한테 가리킬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면 그건 아닌 게 맞죠. 아니라는 말씀을 예전에 했던 것 같거든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모르고 그 글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를 내가 누구한테 전달할 수 없으면 이해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고 그 실제적으로 그걸 움직이게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래 이 강의라는 걸 배워보고 해라 그러면 제가 강의요 그러면 아니에요. 강의를 특별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강의를 해라는 거죠. 그래서 강사의 정의는 학생을 가르치는 학생이다. 이게 강사의 정의다. 학생을 가르치는 학생에 불과하지. 가르치면서 배움이라는 거지. 내가 많이 알으니까 뭐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성장하는 거. 왜? 실제 내가 찾아보고 그렇게 서치하고 뭔가 고민했을 때 내 거가 되기 때문에 자기화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말씀 같아요. 아, 네. 요즘 그런 직원들 구인구직에 대해서는 김포는 신도시가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신도시에 되게 어려운 게 직원 구인구직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어때요? 구인구직이 쉽지 않은 거는 사실이고, 원래 신도시가 어려워요. 네, 신도시가 어렵지만, 근데 저는 우리 미용실이 가지고 있는 기세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쇠가 기세. 그렇게 예를 들어 우리 미용실이 좀 침체된 살롱이거나 아니면 좀 밖에서 봤을 때 외부에서 보거나 아니면 그랬을 때 성장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은 구인구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편이고요. 요즘 친구들이 정말 똑똑하거든요. 네. 방향성이 성장하거나 이런 부분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대신 구인구직을 하려고 우리가 대신 우리 살롱이 정말 함께할 식구들이 필요하고 동료가 필요한 살롱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구인구직에 힘을 쓰기보다는 정말 살롱 내실 다지고 그냥 내부에서 정말 좋은 기세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내부가 정비가 안 되고 힘도 없는데 뭐 좋은 사람 골라서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고 싶은 매장을 만들어 놓고 그때 면접을 봤을 때 오게 한다라는 부분. 맞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엄청난 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사람을 성장시키고 분위기 바뀌고 거기엔 또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직원이 안정돼 성장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어떤 꿈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행복, 누구나 만약에 꿈이 뭐냐, 뭐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꿈이다, 뭐 행복한 미용실을 만드는 게 꿈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했을 때 행복이란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물어봤을 때 제가 스스로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거는 뭔가 우리 지금 현재 나 주위에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정말 좋은 마음, 그다음에 그 식구들을 기쁘게 해주는 마음, 직원들. 예. 그럼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기쁘게 해줬을 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 식구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 동료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성장을 하고, 왜냐면 또 사람이 성장을 해야 또 성취감도 있고 기쁨이라는 게 또 얻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저의 꿈은 그냥 식구를 기쁘게 하자. 직원들. 예, 함께하는 식구를 기쁘게 하자라는 그게 최고의 꿈인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기쁘게 해보자, 기쁘게 만들자. 예. 어떤 면에서는 뭐 소박하게 그 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을 만족시킨다는 건데, 옛날 성현들도 뭐 가까운 사람을 만족시키면 먼 사람은 찾아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아까 조금 전에 한 얘기, 이제 직원들 행복하고 시스템 되면 구인구직도 되고 성장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이 늘어나면 또 어떤 사업적인 전개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우리 대표님 지금 그 연배를 볼 때 진짜 역동적으로 크게 이제 폭발적으로 성공해야 될 그런 나이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어리지가 않죠. 유튜브도 열심히 하시고, 네. 대외 활동도 하시고, 지금 말씀한 대로 직원들 행복하게 해서 고객들도 행복하게 하고, 그 지역에서 또 미용인들이 담고 싶은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하시리라고 믿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일상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이걸 통해서 또 얻으시는 분들은 포인트를 얻어 가실 거라고 보고요. 끝으로, 우리 미용인들이 거의 주로 보니까, 네. 이제 선배님, 후배님 있을 거니까, 인사 한번 하시고 마무리하죠. 네. 오늘 이렇게 키움 채널, 예, 교수님 채널 늘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저의 채널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게 괜찮을까요? 아는 원장의 쉬운 미용 채널인데요. 정말 실전 살롱에서 가장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저의 20년 실전 살롱 노하우들을 많이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상담력이라든지
아니면 저도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서도 강의하고 있는 것들 또 찾아보시면 또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미용을 하면서 정말 다른 거 없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빨리 찾으셔가지고 뭐 찾으신 분도 있으실 거지만 찾으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식구를 기쁘게 하자가 최고의 행복 우선순위를 1순위를 두고 그걸 향해서 좀 가다 보니까 목표점이 뚜렷하게 있는 상태로 가다 보니까 좀 수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 그냥 일하기보다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를 찾아서 좀 거기로 목표 잡고 달려가면은 언젠가 그 행복에 다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떤 뭐 편안하게 네. 이렇게 일상 이야기를 또 나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대표님이 유튜브가 매장에서 일하는 걸 그 편집 없이 그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다른 매장 궁금한 거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기회 되면 다음에 또 네. 출연해서 또 다른 이야기 또 나누도록 하고. 오늘 근데 진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해야 보는 네. 분도 편하네요. 네. 자, 여기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